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도내 민관 교류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채용 문화 행사에 일본 참가가 취소가 되고 지자체 교류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한중일 여자 컬링 친선대회. 한중일 8개 팀 60여 명이 참가해 동계올림픽 개최 당시에 컬링 열풍을 재현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일본을 제외한 중국과 한국 4개 팀만 참가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급격히 나빠지자 강릉시는 일본 팀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문화 행사를 비롯해 도내 시군의 우호도시 교류 일정도 연기되거나 중단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강릉 명주 인형극제. 이번 주말까지 해외 초청팀 공연을 비롯해 모두 23편의 인형극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러나 매년 행사에 참가했던 일본 공연팀은 올해 초청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일본과 우리 국가의 사이에 이런 모든 문제점이 대두됨으로써 저희 명주 인형극제도 일본 팀은 이번에 전면 취소를 하고 행사 일정을 조정해서 명주 인형극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릴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도 범국민적 반일 정서와 참가자 안전을 고려해 일본 6개 팀의 공연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양양군과 양구군은 한일 청소년 문화 교류를 연기했고 강릉시는 자매도시 교류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속초시는 오는 10월 일본에서 열리는 환동해권 거점회의 불참을 검토 중이고 동해시에서는 오는 21일부터 4일간 예정됐던 일본 스루가 시장의 방문이 취소됐습니다. 동해시를 방문하실 계획이었습니다만 양국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다 함께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루빨리 양국 간의 관계가 좋아져서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에 이어 교류 중단까지 반일 정서가 도내에서도 다방면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수능 시험이 어느덧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고등학교들은 벌써 이른 개학을 시작했는데요. 수험생들을 위한 대입 상담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떤 입시 정보를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는지 허주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주간의 짧은 방학을 끝낸 고등학교. 수능을 100일 앞둔 고3 학생들이 마무리 학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조급해지고 몸은 더위에 지쳐가지만 자기만의 학습 전략을 세우며 각오를 다집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만큼 남은 100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서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원서 접수는 이달 22일부터 9월 6일까지. 대학들의 수시 모집 원서 접수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입 지원관과 개별 상담이 이뤄지는 곳입니다. 수능이 다가오면서 예약 상담 건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입 지원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도내 9개 교육문화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대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춘천, 원주, 강릉 권역별로 1:1 수시 지원 대면 상담과 함께 고3 자기소개서 컨설팅도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 지원 전략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해 도내 학생들의 수시 지원 결과를 분석한 자료가 고등학교에 배포됐습니다. 도내에 있는 학생으로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수시 지원 팩터는 대입 지원관님들에게도 이제 상담을 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강원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운영되면 대학 입시 자료와 상담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입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남은 100일. 일주일 단위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학습법에 주력할 때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한 개당 무게가 최고 700g을 넘는 엄청난 크기의 홍천 대홍 복숭아가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이 복숭아는 새콤달콤 두 가지 맛이 나는 특징이 있어서 소비자들로부터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영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색이 선명한 복숭아를 선별하는 작업이 정성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이봉지를 벗길 때마다 한여름 태양을 잔뜩 머금은 탐스러운 복숭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홍천 대홍 복숭아입니다. 유명이라는 품종에서 돌연변으로 생겨난 이 복숭아는
국립종자관리소에 4년간에 걸친 심사 끝에 2006년 홍천 대홍복숭아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지금 이것이 홍천 대홍복숭아의 시조목입니다. 처음 열매를 맺기 시작한 지가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렇게 왕성하게 과일이 달리고 있습니다. 큰 것은 한 개 무게가 700g을 넘고 있으며 당도도 13브릭스를 웃돌고 있습니다. 달콤, 새콤 두 가지 맛이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는 크고 빛깔이 좋고 쏘라 넣으면은 소 등심살 같습니다. 그 마블링. 올해 홍천 지역 대홍복숭아는 25헥타르의 면적에서 375톤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각 농가의 택배 거래를 지원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식회를 여는 등 판로 확보에 나섰습니다. 홍천에서 나오는 대홍복숭아를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1억 2천만 원 정도 판매가 됐고요. 올해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홍천군은 앞으로 선별장을 만들어 공동 출하를 유도하고 특히 2030년까지 재배 면적을 100헥타르로 늘리는 등 대홍복숭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맨입니다.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 수도권 노인들만 누리고 있다는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지하철이 없는 타 지역은 어떨까요? 충청남도는 노인 무료 버스를 현실화해 대중교통 복지에 지자체가 먼저 나서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지난달부터 75살 이상 노인들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18만 5천여 명 가운데 12만 명 넘는 노인들이 탑승카드를 신청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도권 노인에 비해 지역의 교통복지가 열악하다는 점에서 착안된 정책입니다. 7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을 한 거고요. 7월에 장애인하고 유공자까지 이제 확대 시행할 계획이고요. 강원도는 전국 최악의 도로 접근성에 그나마 마을까지 들어가는 공영버스와 희망택시도 시간과 횟수가 제한적입니다. 75세 이상 노인 면허 반납에 따른 혜택도 적어 반납률이 면허 갱신의 4분의 1 수준으로 저조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강원도 의회에서 교통 인프라 확대와 함께 노인복지 차원의 무료 대중교통카드 발급이 제한되기도 했지만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어르신들은 물론 연령 제한을 둬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무료 교통카드를 발급을 하게 되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65세 이상 인구가 늘면서 서울 지하철도 해마다 3천억 원가량의 손실을 보는 등 예산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75세로 연령 기준을 높인 충청남도의 사례가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강원도의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인프라 격차가 복지 격차로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 지자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릉 경포호에 녹조류인 염주말이 번식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수온이 내려가도 사라지지 않고 확산이 되면 제거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녹조류가 경포호수 일부를 완전히 뒤덮어버렸습니다. 최근 빠르게 번지면서 경포호수의 투명한 물빛이 사라졌습니다. 경포호수에 상당한 양의 부유물질이 생기면서 피서철 관광지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안 좋지. 그러면 물 맑은 것보다는 안 좋지. 아무래도 끼가 있으면은. 아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물이 많으면은 이게 없어지고 하니까 괜찮아졌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끼가 있으면 안 좋다 하지. 아무래도. 강릉시가 수거해 확인한 결과 녹조류인 염주말로 독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계 자문 결과 경포호의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염주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비가 내리고 수온이 낮아지면 자연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온이 떨어진 뒤에도 염주말이 사라지지 않으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제거할 계획입니다. 기온이 하강하거나 수온이 떨어지면 자연 소멸할 것으로 이제 판단은 되는데 만약에 그래도 지속적으로 번식을 한다면 저희 시에서는 강제적으로 제거할 방침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강릉시는 북상 중인 태풍의 영향으로 폭염이 주춤해지고 경포 수온도 낮아지면 예전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감사원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기부금을 주고받은 강원랜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2015년 기부금 지원을 요구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폐광 지역 초등학생 산불 예방 체험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강원랜드에 2천만 원을 요구해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또 삼척시도 지난 2016년 해변 콘서트에 지원되는 예산 5천만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강원랜드에서 모두 1억 원의 행사 경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에 기부금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7개 단체가 업무 협약을 맺고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7개 단체는 강원도 상공회의소 협의회와 강원경제단체연합회, 강원도 여성단체협의회, 하이트진로, 코레일, 강원FC 등으로 이들은 박람회 관람 붐 조성과 관광지와 연계한 철도 상품 개발, 그리고 주류의 박람회 라벨 홍보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올해 GTI 박람회는 오는 10월 17일부터 나흘 동안 원주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평창에서 국제 레저 스포츠 박람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2022년 5월 평창에서 20일가량 국제 레저 스포츠 박람회를 열기 위해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마쳤습니다. 레저 스포츠 박람회는 동계올림픽 시설 활용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용역에서는 스키 점프장과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바이애슬론 경기장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버스 노선 개편을 확정하고 다음 달 2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춘천시는 현재 89개 노선을 시내만 다니는 18개 노선과 읍면과 중앙시장을 잇는 30개 노선으로 단순화해 환승체계를 구축합니다. 또 평균 33분이던 배차 간격을 17분으로 대폭 줄이고 출퇴근 시간에는 운영 횟수도 30%가량 늘렸습니다. 읍면에는 25인승 미니버스를 운영해 큰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마을 14곳을 추가로 운영하고 그 외 지역은 희망택시를 투입합니다. 택시 기사들의 반발로 논란이 됐던 춘천역에서 한림대, 강원대를 통과해 남춘천역까지 이어지는 청춘 노선도 확정돼 다음 달 2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합니다. 심사평가원이 원주 시민이 제안한 환경보호 캠페인을 이달부터 시작합니다. 심평원은 일회용품을 줄이고 텀블러 사용 습관을 확대하기 위해 매월 첫째 주 본사 1층 카페에서 텀블러를 들고 방문하는 모든 주민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이 제안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원 혁신 포럼에서 심사평가원이 약속한 과제로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 영향평가 본안 심사를 위한 최종 점검에 나섭니다. 양양군은 오는 9일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에서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종합토론 대책회의를 열어 케이블카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해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는 16일 제12차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종합토론이 끝나면 이르면 이달 말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종합의견을 낼 전망입니다. 영월경찰서가 수사권한 확대를 뼈대로 한 수사권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영월경찰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지휘권과 영장 청구권이 검찰에만 있어 경찰의 독자적인 사건 수사가 어렵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경찰 수사에 개입하는 검찰을 현행법상 견제하기 어려운 가운데 압수와 체포, 구속영장 등 영장 청구권이라도 경찰이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대학축구의 최강팀을 가리는 제55회 전국축의 대학축구연맹전이 오는 12일부터 태백에서 개최됩니다. 태백 종합경기장과 7개 보조구장에서 열리는 이번 축예대회는 78개 팀 3,000명이 참가해 오는 27일까지 열띤 경쟁을 펼칩니다.
개막 경기는 오는 12일 고원 1구장에서 열리고 결승전은 오는 26일과 27일 태백 종합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지난 2017년 착공한 삼척 복합체육공원 조성공사가 내년 4월에 완공됩니다. 삼척시는 현재 56%가량 진행된 복합체육공원의 5개 체육시설은 올해 말까지 완공하고 체육관 등 전체 공사는 내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삼척시 교동 공설운동장 주변에 조성하는 복합체육공원은 49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19만 제곱미터의 경기장 4종 10면과 그리고 체육관, 야외 관람장, 어린이 놀이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사단 해체 철회 범양구군민추진위원회는 오는 9일 오전 국방부와 국회 정문 앞에서 궐기대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추진위에 따르면 궐기대회에는 각급 기관 사회단체 회원 700여 명과 노도 전후 회원 100여 명 등 모두 8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